만약에 어떤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됐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뭔가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뭔 것 같아요? 본인이 여러 가장 가지를 먼저 경험해보시니까 면접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 그 일을 임하는 자세. 자세, 네. 태도와 자세. 그러니까 면접 때서 가장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한다는 거죠. 모든 곳에서. 솔직히 면접을 보면서 그런 어려운 질문을 받아보지는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퀄리티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 교육을 제가 들으면서 질문의 중요성을 알고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제가 이제 면접을 볼 때 질문을 받는 걸 보면 그냥 그 질문 자체가 저한테 뭔가를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그냥 평범한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냥 뭐 이 시간이 괜찮냐, 뭐 하다못해 뭐 월차라든지 그런 거는 뭐 전혀 어려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쵸.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면접 때 잘 물어보신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예, 피디님이 생각할 때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면접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확인 안 했다는 거네요. 잘 확인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아, 시간이 괜찮냐? 질문으로? 예, 아, 뭐 이 시간이 괜찮냐? 뭐 월차는 뭐 우린 이렇게 되고 월급은 대략 이렇게 되고 뭐 괜찮냐? 그러니까 뭐 이 일을 왜 어떻게 뭐 하려고 했냐? 뭐 왜 이거를 이 나이에 와서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저한테 좀 집중하는 질문을 받아보진 않았어요. 면접 때.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왜냐면 저도 이제 병원에 관련된 그 소식들을 들을 수 있는 좀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사람 관리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원장님들이 사람 관리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도 진짜 많고. 근데 왜 힘든가 보면 지금 저 왜 힘든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채용할 때 그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채용할 때 확인해야 되고 안에서 내부에서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방향성과 일치되도록 계속 그게 잘 조율이 돼야 되는데 왜 어려움을 겪으시는지 지금 갑자기 이해가 되네요. 그럼 네, 저도 알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또 그, 환자와의 그런 것도 있지만 직원과 직원 간의 관계, 그리고 어, 원장과 직원과의 관계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알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 사실은 진료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뭘 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이게 시간이 돈이잖아요. 앉아서 계속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원장님들이 직접 면접 안 보는 때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치과를 면접 보러 다닐 때는 무조건 원장님이 면접을 보셨었어요. 어, 네, 근데 피부과는 어, 원장님 면접보다는 거기 코디네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실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장님. 어. 예, 실장님이 다 보시더라고요. 손님을 상담을 전담하시는 분이 이제 거의 면접까지 예. 진행까지 통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 어려우신지 지금 갑자기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럼 피디님 지금 이제 어쨌건 시위 생사를 거쳐서 피부 미용 쪽으로 이제 커리어를 가지려고 어쨌건 자격증을 따신 거잖아요. 올해 네, 그러면 피부 미용과 보험, 보험 설계. 보험 설계사 이렇게 자격증을 두 가지 분야를 따셨는데 이게 자격증 시험은 또 일반 공부랑 틀리잖아요.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뭐 공부를 잘하는 그 스타일도 아니고 또 집중력도 되게 짧고 이해도 좀 나는 사람인데, 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공부한 도서관에.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냥 남들보다 저는 배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그냥 가서 예, 그냥 했죠. 음. 외우고 근데 외우는 것도 젊을 때는 아시잖아요. 젊을 때랑 또 지금이랑 또 이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그냥 좀 무식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좋아요. 어쨌든 남들보다 배로 시간을 쓰는 전략으로 열심히 무식하게 정말 했다. 어쨌건 정말 되게 1년에 두 개 자격증, 피부 미용은 또 실기까지 있어갖고 쉽지 않았는데, 네, 실기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고, 저 피디님 그러면 2024년에 우리 송경이라는 사람이 해낸 가장 큰 성취는 뭐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밖으로 나왔다.
긴 터널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자세히 해주실래요? 네. 왜냐면, 제가 전업주부로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되게 의존적인 삶을 살았고 되게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사회가 어떤 기능을 요하고 이 사회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그냥 네 그랬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세상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지금 제가 하나씩 하나씩 부딪히면서 마주치면서 음.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일을 해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음. 그러면 전업주부를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여성들은 자신의 인생의 상당 부분을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뭔가 사람이 육아를 한다고 해서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뭔가 그 안에서 어떤 사회랑 연결되는 그런 성장점이 잘 안 찾아지는 거네. 육아 자체와 살림만으로는요. 아무래도 그게 주변의 환경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정말 이제 와서 그게 해석이 되는 게 발전이 없어요. 음,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고만고만한 얘기를 하고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니까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항상 대화거리는 맨날 똑같은 거. 근데 지금 와보면 그런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음. 어, 그나마 조금 트인 사람들은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영어를 하든지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있어요. 음. 음. 근데 대부분은 되게 지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육업을 오래 했다 보니까 어머니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사실 바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작은 거 하나를 디테일하게 막 따질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약간 이런 호흡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을 하는 분들은 이제 이거에 되게 집중하다 보니까 매일매일을 들여다보다 보면 이게 매일 보면 매일매일 그 프로그레스가 향상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걸 문제를 보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너무 이걸 이렇게 맞아요. 들여다보고. 맞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 왜 사커맘이라고 어, 하시잖아요. 진짜 저도 그런 부류의 엄마였었고 대부분의 지금 동네만 나가도 그런 엄마들이 다 대반사거든요. 다 아이 딱 끝나면 가방 탁 이렇게 메고 학원 어, 보내고 그리고 학원 끝나면 가서 픽업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루를 이제 보냈었어요. 음, 그러니까 전 너무 저도 교육업을 오래 했지만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거든요. 동네 학원들이 반 이상은 다 없어져야 된다. 다 없어져야 된다. 왜냐면 어 그 조그만 애들이 그 학원을 차를 타고 뺑글뺑글 돌아야 할 이유도 없는데 차를 타서 애들을 뺑글뺑글 돌리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서 엄마들은 돈 버느라고 애를 쓰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아이들하고 진짜 질적인 소통을 할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은 밥 먹었니? 숙제해라, 씻어라. 학원 숙제는 했냐? 근데 이건 사실 대화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아이들하고 뭔가 이제 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그 뭔가 이렇게 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공백 같은 게 생기고 사춘기 때가 되면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맞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직장을 그쵸.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어쨌건 그러니까 학원 제도에 저는 찬성하진 않아요. 뭔가 획기적으로 그걸 좀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없으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공부를 꼭 바래서가 아니라. 근데 빙글빙글 애들이 그 학원을 도는 그 아이들의 루틴이 저는 사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거기 가야 또 친구들이 있으니까 애들 입장에선 그냥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뭐 진짜 조그만 애들 한 뭐 이렇게 초등학교 애들 한 두 명 정도 가르치려고 하면 100에서 150은 보통 다 기본 쓰시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건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커맘이시던 분이 지금 세상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 네.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본인의 이 가장 큰 성취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게 지금 본인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 삶에
아, 삶에 그 대한 삶을 거? 얘기, 예, 내 삶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직업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틀을 깨고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 네. 가장 그 크게 달라진 틀을, 거. 어떻게 그 달라진 거? 틀을 그 틀을 깨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음, 근데 그게 저 혼자만의 행동은 아니에요.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대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풀죠 압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밖으로 나오는 용기와 도전을 한 거죠. 예. 음. 그 틀을 깬 가장 좀 상징적인 게 뭐예요? 송경희 PD님이 그 틀을 깨고 나와서 내가 예전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거. 뭐 개인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과의 어떤 아이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내가 업무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달라진 점이 있을 수 있겠고. 어, 제가 이렇게 막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되게 좀 그런 성격인데,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음, 만나고 있는 거. 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오는 손님을 받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런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내가 잘하면 되는 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당신같이 이렇게 문 열고 들어와서 영업하는 거 못해. 나는 문 밖에 내가 오는 손님을 받아도 남의 가게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뭔가를 말을 하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거 못해. 심지어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은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보통 어.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네? 그럼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네? 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근데 피디님 진짜 그거 정말 그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저도 자영업자였잖아요. 10년 동안. 근데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남의 영업장을 그렇게 문을 열고 돌아다녔다? 상상이 안 돼요. 나도 상상이 음, 안 돼요. 진짜 그래서 근데 원래 피디님이 그럼 소극적이고 소심했다는 거예요? 그렇,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신기한 게 제가 여기 PCM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뭔가 이 안에 저 안에도 뭔가가 꿈틀거리는 뭔가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피디님이 되게 소심하고 소극적인 면도 있었을 거. 왜냐하면 전업주부로 16년 살았으니까. 내 목소리를. 낯도 많이 가려요. 제가 낯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 네, 근데 맞아요. 저는 피디님한테 용기도 받거든요. 어, 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걸 제가 이걸 해보세요. 그런다고 갑자기 그걸 툭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이거 일을 일단 시작해 보세요 했는데 그때도 딱 하고 어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인셀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피디님이 하다가 그걸 그만하는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네네. 그거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이 경험을 사실은 오픈을 하신 거잖아요. 내가 그때 아, 네, 시행착오 그런 경험들을 나눠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영상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혜택을 얻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네. 사실 되게 용기거든요. 왜냐면 내가 틀렸다는 거를 드러내야 되잖아.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걸. 근데 저는 그게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거거든요. 이거를 뭐 머리로 재고 뭐 이거를 뭐 내가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내가 틀린 거 용기라는 거예요. 맞고. 아, 그게 네. 용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생각은 하지만 이 행동까지 가는 구간이 길어요. 되게 생각이 많아.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거가 되게 생각하게 어떤 그 케이스가 되게 다양한데 피디님은 되게 그런 면에서는 되게 과감하고 실천력이 있고 되게 그냥 용기가 있다. 음. 항상 아이스칸 대표님께서 투명성을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면이 또 이렇게 맞는 부분이어서 저도 또 그렇게 왜냐면 또 멘토님이시도 하고, 네. 그 음. 사람의 그 내가 원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과 그 사람이 뭔가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흡인되거든요. 그럼 피디님 안에도 그런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런 용기를 내고 싶고 뭔가 투명하고 싶고 그런 게 사실은 안에 있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지 못하는 어떤, 네.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가가 제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